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여름만 되면 우리는 태풍부터 걱정했습니다. 올해는 몇 개나 올까? 이번 태풍은 우리나라를 관통할까? 그런데 최근에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태풍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상하게 한국으로는 잘 오지 않고 있습니다. 태풍이 한국을 싫어하게 된 걸까요? 아니면 태풍이 올라오는 길에 무언가 거대한 장벽이라도 생긴 걸까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흥미로운 변화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행복한국입니다. 오늘은 최근 태풍들이 왜 한국을 비껴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일인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한국 위에는 태풍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거대한 보이지 않는 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벽이 우리를 태풍에서 지켜주는 대신 다른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시간을 조금만 돌려보겠습니다. 2022년 9월 태풍 흰남노가 한반도를 강타했습니다. 특히 포항에서는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면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됐고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포항에서는 9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해인 2023년에는 태풍 카눈이 찾아왔습니다. 카눈은 더욱 특이했습니다. 남해안을 상륙한 뒤 한반도를 남쪽에서 북쪽으로 관통했습니다. 기상 관측 이후 처음으로 한반도를 남북으로 종단한 매우 이례적인 태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태풍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태평양 바다가 갑자기 차가워져서 태풍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올라오는 태풍의 길이 이상할 정도로 잘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여기서 첫 번째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북태평양 고기압입니다. 이름부터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태풍을 자동차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동차가 목적지까지 가려면 도로가 있어야 합니다. 태풍도 마찬가지입니다. 태풍이 어디로 움직일지는 주변의 거대한 기압 배치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반도 주변 태풍의 이동 경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북태평양 고기압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은 태풍과 비교해도 엄청나게 큰 공기 덩어리입니다. 태풍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이 거대한 고기압 한가운데를 마음대로 뚫고 지나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태풍은 보통 어떻게 움직이느냐?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움직입니다. 여기서 한국의 운명이 갈립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본 동쪽에 적당히 자리 잡고 있고 그 서쪽 가장자리가 한반도 쪽으로 길처럼 만들어지면 태풍이 그 길을 타고 북상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태풍 전용 고속도로가 한국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과거 여러 태풍이 이런 길을 따라 한국으로 올라왔습니다. 2023년 카눈 역시 당시 기압 배치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남쪽의 바람을 타고 한반도 쪽으로 북상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너무 크게 확장해 한반도 주변까지 강하게 버티고 있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태풍 입장에서는 앞에 거대한 벽이 생기는 겁니다. 뚫고 올라오지 못하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옆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쪽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일본 쪽으로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최근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황이 조금 더 흥미롭습니다. 한국 위에 있는 고기압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티베트 고기압입니다. 2026년 여름 한반도에서는 매우 강한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그 이후 가운데 하나가 한반도를 덮은 이중 고기압입니다. 아래쪽 대기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고 더 높은 상공에는 티베트 고기압이 자리 잡으면서 한반도 위에 뜨거운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한여름에 두꺼운 이불을 한 장 덮고 있는데 그 위에 이불을 한 장 더 덮은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것을 두 겹의 고기압 이불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폭염입니다. 햇빛을 받아 지면은 계속 뜨거워지고 뜨거워진 공기는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비를 만드는 구름도 쉽게 발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태풍이 북상하려고 해도 한국 주변에 강한 고기압이 버티고 있으니 길을 찾기 어려워집니다.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고기압이 거대한 경비원처럼 한국 앞을 지키고 있는 셈입니다. 태풍이 다가오면 여기로 오시면 안 됩니다 하고 길을 막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비원이 태풍만 막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도 막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근 날씨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태풍하면 대부분 무엇부터 생각하시나요? 강풍입니다. 폭우입니다. 침수입니다. 산사태입니다. 당연히 태풍은 매우 위험한 자연현상입니다. 하지만 태풍에는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 또 하나의 역할이 있습니다. 물을 가져오는 겁니다.
한여름과 초가을에 태풍이 올라오면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양의 수증기를 한반도로 운반합니다. 저수지를 채우고 강과 하천에 물을 보충하고 가뭄에 시달리는 농경지에 비를 내려주기도 합니다. 물론 피해 없이 적당한 비만 내려주는 태풍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태풍을 반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비가 너무 오랫동안 오지 않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최근 남부 지역 농촌에서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말 기준으로 부산과 울산, 경남의 최근 2달 강수량은 평년의 약 57.5%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대구와 경북도 평년의 약 69%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중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평년과 비슷한 비가 내린 곳도 있었습니다. 결국 같은 대한민국 안에서도 어떤 곳은 비 때문에 걱정하고 어떤 곳은 비가 오지 않아 걱정하는 상황이 나타나는 겁니다. 특히 농민들에게 가뭄은 단순히 날씨가 덥고 불편한 문제가 아닙니다. 생계와 직결됩니다. 저수지, 물이 줄어듭니다. 논에 공급할 농업 용수가 부족해집니다. 벼가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잎이 뜨거운 햇볕에 타들어갑니다. 과일과 채소도 제대로 크지 못합니다. 한 해에 농사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는 지역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차라리 태풍이라도 와서 비를 뿌려줬으면 좋겠다. 물론 실제로 강력한 태풍이 상륙하는 것은 결코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만큼 비가 절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역설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태풍이 오지 않기를 바랐는데 막상 태풍이 오지 않자 이번에는 비가 오지 않아 걱정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자연은 참 복잡합니다. 좋은 날씨와 나쁜 날씨를 단순하게 나눌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한국에는 태풍이 계속 오지 않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태풍의 이동 경로는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을 덮고 있는 고기압도 영원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조금만 수축하거나 동쪽으로 이동하면 지금까지 닫혀있던 태풍의 길이 갑자기 열릴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거대한 벽 때문에 태풍들이 중국이나 일본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벽의 가장자리가 한국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태풍 입장에서는 새로운 길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강력한 태풍이 북상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늦여름과 가을입니다. 많은 분들이 8월 중순을 넘기면 이제 태풍 걱정도 끝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 큰 피해를 줬던 태풍 가운데 상당수가 8월 말과 9월에 찾아왔습니다. 대표적인 태풍이 루사와 매미 그리고 흰남노입니다. 2002년 태풍 루사는 8월 말 우리나라에 접근해 엄청난 비를 쏟아부었습니다. 2003년 태풍 매미는 9월 한반도에 상륙해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2012년 흰남노 역시 9월 초였습니다. 따라서 여름 전반에 태풍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올해 태풍은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가을 태풍은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다가 뜨겁기 때문입니다. 태풍의 에너지원은 따뜻한 바닷물입니다. 따뜻한 바다에서 엄청난 양의 수증기가 올라가고 이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태풍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태풍이 지나가는 바다의 수온이 높으면 태풍이 쉽게 약해지지 않거나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말 발생한 제13호 태풍 돌핀도 한때 매우 강력한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당시 기상청 전망에서는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이 초속 54m를 넘는 최고 단계까지 발달할 가능성이 제시됐습니다. 초속 54m가 어느 정도냐고요? 시속을 바꾸면 약 194km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자동차보다 훨씬 빠른 바람입니다. 사람이 제대로 서 있기 어려운 정도를 넘어 건물과 시설물까지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한국에 태풍이 오지 않았다는 것과 태풍이 약해졌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태풍은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태풍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한국으로 올라오는 길이 잘 만들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은 언제든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기후변화와 관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올해 태풍이 한국으로 오지 않은 이유를 모두 기후변화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태풍의 진로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위치와 세기, 상층 기압골, 주변 바람, 해수면 온도 등 수많은 조건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매년 기압 배치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태풍 몇 개가 한국을 비껴갔다고 이것이 무조건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기후변화가 태풍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기상청 역시 2026년 연구과제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의 강도 발달과 이동 속도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연구를 할까요? 바다가 따뜻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풍은 따뜻한 바다에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따라서 해수 온도가 높아지면 강한 태풍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도 달라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수증기입니다. 공기가 따뜻해지면 더 많은 수증기를 머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태풍이 많은 수증기를 끌고 올라올 경우 한 지역에 엄청난 폭우를 쏟아부을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래서 미래의 태풍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태풍이 몇 개 발생하느냐만이 아닙니다. 몇 개가 한국에 오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강한 상태로 접근하느냐가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태풍이 10개 발생해도 한국을 모두 비껴가면 직접 피해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태풍이 몇 개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중 하나가 매우 강한 상태로 한국에 상륙한다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12년 흰남노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도 바로 이런 위험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국의 태풍이 아직 상륙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보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태풍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태풍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국 주변의 강한 고기압 배치가 태풍이 북상할 수 있는 길을 막거나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한반도 주변에서 강하게 작용하면서 폭염까지 강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 태풍이 오지 않으면서 가뭄 지역에서는 비를 공급받을 기회까지 줄어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고기압의 위치가 변하면 태풍의 길은 언제든 다시 한국 쪽으로 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풍이 오지 않는다고 올해는 안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늦여름과 가을까지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한 가지 재미있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태풍은 우리에게 정말 나쁜 존재일까요? 태풍이 오면 우리는 피해를 걱정합니다. 태풍이 안 오면 이번에는 가뭄을 걱정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면 홍수가 나고 비가 너무 적게 오면 농작물이 말라갑니다. 날씨가 너무 더우면 폭염이 문제가 되고 고기압이 약해져 태풍의 길이 열리면 이번에는 태풍을 걱정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태풍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적절한 균형입니다. 필요할 때 적당한 비가 내리고 강력한 태풍은 피해가는 것. 하지만 자연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상 예측과 대비가 중요한 겁니다. 특히 앞으로 태풍 뉴스를 볼 때는 태풍의 현재 위치만 보지 마시고 북태평양 고기압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태풍 예상 경로 지도에서 태풍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고기압이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보는 겁니다. 그러면 태풍이 왜 갑자기 중국으로 가는지, 왜 일본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지, 왜 어떤 해에는 한국으로 태풍이 연달아 올라오는지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태풍은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거대한 공기 흐름 속에서 길을 찾아 움직입니다. 어쩌면 태풍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태풍의 길을 만드는 고기압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에는 바로 그 길을 막는 거대한 고기압의 벽이 만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벽이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태풍이 최근 잘 오지 않는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태풍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태풍이 한국으로 올라오는 길이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막히면서 우리는 태풍 피해를 피한 대신 폭염과 가뭄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압 배치가 달라지는 순간 상황은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늦여름과 가을에는 강한 태풍이 한반도 방향으로 북상할 가능성을 계속 주의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이 더 걱정되시나요? 태풍이 찾아오는 것과 지금처럼 폭염과 가뭄이 길어지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걱정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날씨와 경제, 사회 그리고 흥미로운 변화를 쉽고 재미있게 알고 싶으시다면 행복한국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행복한국이었습니다.